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정말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월 10일 이후에는 좀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좀 체력을 차리고 상승을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장중에 2530선 진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선 진입하면 좀 밀려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0.84%의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1.7%의 오름세입니다. 이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양호하고요. 반도체 초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급등하고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모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AI 로봇 관련해서도 양호한 흐름, 특히 마음 AI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혼조세인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잡을까요? 해외 시장 강세의 국내장 양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온라인 강좌가 끝났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 강조한 게 언더슈팅이라는 거와 반등. 근데 지금 나스닥 시장이 무지하게 세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영향인데 뭐 어차피 엔비디아 모르는 사람들 없죠. 중요한 것은 이 20하고 60하고 이 붕 떠 있는 여기를 이걸 뚫고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수도 15,360까지 왔어요. 15,500을 돌파했을 때 추세가 강화되는 거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에 파웰 의장, 그죠? 나쁜 얘기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 자주 해줬고, 그 다음에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또 지수 얘기 좀 해주었는데 그거 위주로 좀 얘기할 거예요. 뭐 당연히 오늘장 특징은 반도체죠. 엔비디아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이 화면 아마 이번 주 화요일쯤 정도에 8월 22일 날 아마 봤을 겁니다. 이 정도 세기면 이건 기술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해줬고,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얘기하면서 요 추세 패턴을 강조했을 거예요. 나스닥보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는 좀 늦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엔비디아가 끌어줬으니까 얘들이 같이 끌려 올라가면 15,500 나스닥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부딪히면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으나 우리 국내장은 326에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단이 있어서 종목들 흐름은 좋을 것이다. 아, 진짜 기억력 좋죠? 그게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오늘 장 보면 오늘 지수 쪽으로는 사실 내가 어제 해준 얘기가 음봉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붕 떠갖고 미국이 위로 치면은 우리나라도 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떠서 나온 상태에서 항상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은 지수 관련주나 시가총액이 높거나 조금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쪽이 밀리는 거고, 지금처럼 매수세가 강화되는 섹터는 날아가는 겁니다. 반도체, AI 등 강세.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우선 하이닉스, 그죠? 예, 하이닉스가 12만 5천 원이에요. 여기가 단기 저항 라인입니다. 예, 잘 체크하시고 12만 원 아래에서 11만 5천 원대로 왔을 때 추가 매수한 부분은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비중 체크. 삼성전자 6만 8,800원에 물린 분이 있었어요. 요것은 한번 보여주면서 가겠습니다. 종목 진단. 여기 지금 보이죠? 8월 11일 날 종목 진단 해줄 때 68,800원에 10% 매수한 사람한테 해줬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가 10%를 매수했어야 된다. 그럼 지금 시점은 67,500원이에요. 하락을 하면 더 좋다. 65,000원대까지 하락을 인정해주고 왔을 때 추가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65,000원을 찍지 않고 65,800원을 찍고 올라간 거예요. 뭐 추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68,800원에 물렸어도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 이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결국 27,500원 찍었고요. 요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을 너무 빨리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기준과 원칙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을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8월 18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을 진단해주는 장면인데 이분이 26,000원에 20%를 사가지고 고점에서 흘러내려서 이날 기준에 그러니까 8월 19일 기준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26,000원에 산 사람은 손실 중에 있어가지고 텐션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가 먹고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조회수가 750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알아봤다.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성이 또 날아가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다 말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주식보다는 조용히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자주 얘기해줬고 주성이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하나 마이크론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2만원대에서 22,000원대로 갈 때가 한번 챙기는 거 18,000원대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 동진이가 어제 급락이 나올 때도 캔들 얘기해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스터 마켓에서 좋은 주식 싸게 사게 해주는 기회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얘기했던 주식들이 여러분들은 한 지난주쯤에 보세요. 여러분 8월 9일 날 야간 강연 방송에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컴, 레이저셀 등 반도체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 보여줬죠. 최근에 지수가 밀렸고요. 그 밀리는 지수에서 매수 기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추세 패턴이 다 다른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종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올라가 있죠. 반대로 배터리 쪽은 지금 혼조세인데 배터리 쪽은 단이 높은 게 단점이라는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이 높다 보니까 세게 못 치고 가는 거고 반도체과의 주식이나 이쪽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주니까 그냥 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어제일 겁니다.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AI 로봇과 그죠? 예, 로봇과도 올라간 거 다 밀려가지고 얼추 이중바닥형 쪽으로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왔다 막 이런 얘기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짱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PCB인데 대덕전자가 세지 못한 거 좀 아쉽다고 했어요. 8월 22일 날 이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쪽에서 가야 되죠. PCB 요겁니다. 오늘 PCB가 좀 아쉽다. 대덕이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상태다. 뭐 요런 얘기 해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PCB 관련주 진단 많이 해줬다. 미스터 진단.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 요게 진짜 날짜가 어떤 날짜냐면 8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4일 지수 반등 나오니까 대덕이가 3만원대로 급등. 그 다음에 코리아도 코리아 사람이 코리아를 안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미국장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과 정도. 요런 거 거래 터지면서 요 60일선 넘어가면 이제 아마 방송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수 단이 애매하니까 지금 보다시피 반도체과의 주식들이 모조리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추세 패턴 상으로 움직이는데 진짜 날아가는 건 TFE, 레이저셀 등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그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죠.
TF는 지금 추천 의도 없고요. 요게 9,800원에 여러분들한테 초성으로 추천한 주식입니다. TFE. 자, 오로쏘도 한 5% 올라가죠? 요거 돌파 시가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TI 또 날아가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YC캠 정도가 지금 바닥인데 이것도 지금 바닥을 잡는 모습 좋고, 요 YC캠도 13,000원을 돌파할 때 거래가 실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 이런 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주면 MK전자예요. 이 MK전자가 비리비리거리고 그럴 때는 종목 진단 무지막지하게 왔고, 이제 추세가 강화돼서 이게 거래가 지금 여기 실렸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16,000원대까지 한번 쏘는 거래가 실렸고, 모든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사람들이 종목 질문을 하거나 이 주식이야말로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또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수가 밀리고 종목이 밀리면 그 주식을 저점에서 사는 거고, 그 종목들이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이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강세 전략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주식이 한 16,000원에서 16,500원대로 왔을 때 여기서 쫓아 들어가서 또 물리거나, 여기까지 왔을 때 애매하니까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더 사서 단가를 낮추든지 물량을 늘려서 다시 고점으로 갔을 때 팔아먹으면 수익이 커지죠, 여러분. 이게 이번 온라인 강좌 중심이론 강좌의 핵심이었다. 요런 얘기까지 곁들이겠습니다. 네. 정말 온라인 강좌 내용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사실 자상하신 이 종목 전문가님이세요. 자, 지금 시장 배터리는 단이 높아서 세게 못 치고 가고 반도체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치고 가고 있고, 너무 빨리 종목을 높게 사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전략 제시해 주시죠. 333 돌파 331 지지 체크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제 미스터마켓 끝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부분에 3분 정도 남았을 때 이종복이가 마지막으로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양호하고 종목이 움직일 때 여길 한 방에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진짜 여길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자리가 337이고, 그 다음에 노멀하게 340에서 343짜리거든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2 드리는 건데, 이제 나는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좋게 보는 섹터, 내가 좋게 보는 종목들 움직이는 거 가지고 방송을 할 거거든요. 지금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 달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이제 지수가 여유가 생겨서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은 당연히 움직임이 좋겠죠? 그 나중에 쫓아 들어가서 물리지 말란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장이 밀릴 때 이렇게 급락으로 나오는 이 자리에서 대응이 못된 분들은 또 까먹지 마시고, 340 근처로 붙으면 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주식 비중을 또 잘 체크하면서, 만약에 그쪽으로 갔을 때 배터리 비중이 좀 작고 배터리들이 지지권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비중을 높이고, 단기간에 급등한 뭐 주성이든 한미반도체든 저쪽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종합이 지금은 추세를 깨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쪽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이 한 대여섯 개 섹터, 한 네다섯 개 섹터의 주식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를 해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에 비중이 많아야 되고, 그 반도체가 세 가지 섹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반도체 쪽 하나, 그 다음에 PCB 쪽도 인공지능 AI가 움직임이 좋으면 잘 간다는 얘기 금요일 날 해줬잖아요. PCB 쪽의 주식도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EUV든 삼성 지분이든 AI용 반도체 중형주든 그쪽 반도체 하나,
반도체만 해도 3개 정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는 정통 배터리, 그다음에 장비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노리는 쪽으로 해갖고 2-3개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장을 편안하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마음이도 한 코멘트 넣겠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다시 전저점으로 왔잖아요. 바로 튀지 않습니까? 25,000원을 기준으로 아래로 밀리면 적극 매수, 25,000원을 기준으로 3만원대, 27,000원에서 3만원대로 갈 때는 비중 체크, 이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이 종목도 이게 결국은 박스권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는 MK전자가 밑에 단에 있을 때하고 위치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MK전자는 마음이로 얘기하면 그 핵심 네크라인 위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거래가 터지면 위로 쏘는 거고, 거래가 안 터지면 살짝 처지거든요. 그게 눌림목 매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권장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이 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포트폴리오 구성도 중요하고요. 이 가운데 시장이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물지수 349군에 올라갈 때 비중 체크 잘해보자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가운데 그래도 우리 코스닥이 가장 눈에 띄는 상승폭인데요. 900선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